안녕하세요, 가치담입니다. 4월 24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4% 하락해서 다시 1900선을 반납을 하였고 1889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줄곧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1%가 하락한 49,350원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 40여일 만에 순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 그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은 지속적인 순매도세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다르게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된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특히 연기금에서 비교적 큰 매도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방산주 쪽으로 큰 시세가 많이 나왔던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줄곧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신변 이상설 이런 것들이 돌다 보니까 방산주 쪽으로 개인들의 자금이 많이 몰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STX 엔진이라든지 오늘 상한가를 갔죠. 포메탈, 그리고 스페코, 휴니드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렸고 오늘 시장은 방산주에서 많은 움직임이 나타났던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렘데시비르 효과로 인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대부분이 상승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크게 유입이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효과 없다. 임상실험 실패. 이런 기사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하락세가 나왔고 다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에서 진행한 1차 임상실험 결과 렘데시비르가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혈류에서 병원체의 존재를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망률은 렘데시비르 투약 집단이 13.9%, 대조군이 12.8%로 비슷했다. 이런 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WHO에 이런 기사가 발표됨으로써 길리어드의 주가는 어제죠. 4.33%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중에는 6%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렘데시비르 임상 실패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대부분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WHO에서 보고했던 이 기사 내용이 게재한 뒤에 삭제가 되었어요. 왜 삭제를 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성명에서 동료 심사도 받지 않은 보고서가 WHO 사이트에 게재된 점에 유감을 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발표가 난 직후에 WHO에서 기사가 삭제된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물론 삭제가 되었지만 WHO에서 발행한 기사 때문에 다른 각종 언론사를 통해서 기사들이 퍼지고 증시에도 급락을 초래하는 사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길리어드 측에서는 이번 임상실험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시카고 대학 병원과 몇몇 병원에서 대규모의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기사를 통해서 렘데시비르 효과가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였다. 이렇게 100% 단정을 짓는 것보다는 WHO 자체에서도 기사를 삭제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시인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대학병원에서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더욱더 움직일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하고 삼성전자가 하락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북한 관련 이슈죠. 항상 우리나라 증시는 바로 옆에 있는 북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핵실험을 했다든지 미사일 발사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쏟아질 때마다 방산주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맞물려서 주가가 방산주 쪽으로 집중이 되었고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하락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원 부근에서 지난 코로나 사태 때 42,000원까지 급락이 나오고 5만원까지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에 따라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지난 하락폭에서 절반 정도는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수익을 실현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여기 5만원부터는 주가가 오를 때마다 100원씩 오른단 말이죠. 하지만 5만원 아래에서는 50원 단위로 움직이는데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5만원 부근을 심리적으로 저항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5만원대에 매물도 많이 걸려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5만원을 심리적으로 저항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에 의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다음주 주가 전망을 해보게 되면 저는 큰 상승은 나오지 않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시장에 불확실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발생된 북한 김정은 건강 이상설 이것도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치료제가 효과가 없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규모 임상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주가에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한 주 동안은 이런 불확실한 재료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서 소멸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시장을 내다보는 것이 더욱더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주식 투자 시 지향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4가지로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여기 있는 4가지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제 스스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잦은 매매, 단기 매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부동산과 다르게 쉽게 매수하고 쉽게 매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조금만 오르면 팔고 조금만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팔고 그리고 다시 주가가 오르는 모양새가 나오면 다시 매수하고 이런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왜 이게 좋지 않은 현상이냐면 주식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수익에는 굉장히 관대하고 손실에는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즉 5%의 수익만 나도 크게 감흥이 없지만 5%의 손실이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빨리 5%를 복구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여기 2번 테마주 급등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테마주 급등주를 통해서 하루 만에 수익을 20%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20%의 수익이 냈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테마주에서 그 수익 냈던 20%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테마주와 급등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테마주와 급등주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한 번쯤은 테마주와 급등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 자금의 5%에서 많게는 10% 이 정도 운영 자금만 테마주와 급등주를 매매를 해보시고요. 절대 10% 이상을 넘기는 금액으로는 테마주와 급등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무제표 불건전 기업 매매인데 특히 이런 기업들은 코스닥이 많죠. 코스닥의 기업들을 보게 되면 1년, 2년, 3년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채율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게 되면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BW라든지 유상증자 이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통해서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큰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재무제표를 보시고 적자가 지속되거나 부채율이 높은 기업들은 가급적 걸러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산업의 방향성과 엇나가는 종목. 이 말은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5G, 헬스케어 이런 섹터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난 과거에 흥했던 종목들이 있죠.
조선이라든지 철강, 제철 이런 종목들은 산업의 방향성하고는 맞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물론 산업 자체는 뿌리 산업이기 때문에 절대 망해서는 안 되는 업종이고 기업들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방향성하고는 맞지 않는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재료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너무 매매가 쉽다 보니까 대형주는 절대 손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형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고 천천히 가고 무겁기 때문에 가볍고 한 번에 빨리 갈 수 있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5년, 6년 이렇게 지났을 때 내린 저만의 결론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무조건 우량주 위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고 절대 테마주 급등주 그리고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기업 그리고 잦은 매매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 여기 4가지 종목들은 무조건 걸으시고 이 4가지 종목들만 걸러도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